지난 시간에 진액이 고갈됐을 때 상처 쪽, 심장, 기관지, 폐, 그리고 얼굴, 눈, 코, 입, 머리, 두피, 상부 쪽에서 생기는 진액 고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하부 쪽. 상부와 하부의 기준은 뭐냐면 횡격막이에요. 횡격막. 이렇게 우리 갈비뼈, 요게 갈비뼈 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비뼈 하단에 이렇게 중간에 뼈가 흉골에 꼭다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중간에 딱 C자 형태로 안 돼 있고 뾰족한 게 있어요. 여기 뼈가 하나 있거든요. 횡격막의 상단에는 폐, 심장 이런 게 존재하고 밑에서부터 위라든가 소장이라든가 대장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상열하한, 상부에는 열이 잘 생기고 하부에는 냉각이 잘 된다, 차가워진다, 이런 뜻인데, 심장과 호흡을 통해서 상부에는 건조와 열이 잘 생겨요. 열은 물리적으로 위로 뜨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 쪽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열이 발생하면 상열돼 버린다. 그래서 위쪽은 열에 의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내 몸에 열이 여기에 다 머물러 있어 버리니까 이 열이 밑으로 내려오지를 못하면 어디가? 소화기부터 하체 쪽은 다 냉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은 차가워진다. 이렇게 상열 하한의 기준을 나누는 기준선이 횡격막이고 요 밑으로는 차가워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열 하한도 일종의 진액 고갈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면 하부 장기들이 진액이 고갈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첫째, 소화장애가 생기겠죠. 소화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위의 분비샘 기능이 망가졌어요. 건조해지고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면 소화액도 잘 안 나오고 위산도 잘 안 나오고 위 점액질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위가 메마르고 건조하고 소화액이 안 나오고 뻑뻑하고 단단해지고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소화장애가 발생하는 거고, 소화장애로 인해서 뭐 쓰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부룩한 게 발생할 수도 있고 복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뭐 트림, 위에 진액이 고갈됐을 때 다양한 위 증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위의 소화장애, 진액 고갈에 의해서 위가 음식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내가 처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식도 쪽으로 올리게 됩니다. 역류를 시키겠죠. 그래서 위의 진액 고갈로 인해서 역류, 흉통, 화끈거림, 목이물감 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도,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의 대부분의 원인은 위의 진액 고갈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이 부분에 있는데 실제로 원인 장기는 위다. 또 대장에 진액이 고갈이 되면 대장은 촉촉하니 매끌매끌한 표면으로 덮여 있어야 됩니다. 대장도 마찬가지로. 위만큼 이 점액질이 두꺼운 장기는 아니에요. 원래 위보다 점액질이 굉장히 없는 편인데도 만약에 이 대장이 설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점액질이 쫙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미끌미끌한 게 다 빠져나간 다음에 변비가 와요. 그래서 장이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설사 왔다가 변비 며칠 했다가 또 설사했다가 변비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설사나 변비나 둘 다 진액이 고갈된 증상이다. 얘가 건조하니까 얘는 진액 고갈이고 얘는 뭐 진액이 많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사도 계속 진액을 손실시켜 버리고 변비는 진액이 고갈된 결과, 이 설사는 좀 원인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만성적인 변비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대장이 계속 점액질이 고갈된 상태로 오랫동안 흘러버렸고 만성질환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비로 계속 가는 거예요. 방광이 건조해지면 소변을 자주 보는, 조금 보고 왔는데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또 보러 가야 돼요. 예민해져 있는 거죠. 방광도 마찬가지예요. 촉촉하고 부드럽다면 많은 양을 담아둘 수 있고 담아둬도 부담감을 안 느껴요. 그런데 방광이 건조해지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만 소변이 들어있어도 이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러 가게 되고 가면 조금밖에 안 나오고 밤에 보러 가야 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생식기 건조, 질 내부는 촉촉하게 점액질로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건조해지고 마르니까 분비물이 생겨요. 비염 얘기를 할 때도 코 점막이 마르면 마른 결과물로 뭐가 생기냐면 이 농이 생겨요. 콧물 같은 게 자주 생기고 이렇게 가래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건조한 결과물로 거기에 염증이나 농이 생기면 그게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여성의 같은 경우에 질이 건조하게 되면 분비물이 많아지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질 건조에서부터 이런 게 시작되는 거지. 이 분비물 말리려고 막 소염제 막 넣고 하면 총체적 문제가 더 생기겠죠. 소염제 쓰면 위장 문제 생기고 최종적으로 더 건조를 유발하기 때문에 염증을 잡는 게 아니고
몸이 얼마나 건조화되어 있고 진액이 모자라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발에 뒤꿈치, 진액이 말라가는 징후 중에 한 가지가 발 뒤꿈치 건조가 많이 생겨요. 이렇게 쫙쫙 갈라지면서 각질화가 돼 버리죠. 우리가 각질이란 걸 생각을 해 봅시다. 피부의 표면에 영양이 충분히 도달을 했을 때, 혈관이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피부 표면까지 영양 물질과 수분이 도달을 하면 피부 표면까지 촉촉하면서 각질이 잘 안 생겨요. 근데 각질은 피부 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도달했어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은 건조해져서 딱딱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각질이 생기는 부위는 혈액이나 수분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 뒤꿈치는 심장에서 굉장히 멀죠. 그래서 진액이 고갈이 됐을 때 이 부분 건조가 잘 나타납니다. 이 혈액순환이 다시 살아나고 몸이 진액이 충분하게 돌게 되면 각질이 없어져요, 발각질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액 고갈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상부는 열이 되기 쉽고 하부는 차가워지기 쉽다. 상부에서 열을 내는 장기가 많고 열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열은 상부에 머무르고, 상부로 올라가 버린 열에 의해서 하부는 차가워지고, 심장에서부터 먼 하부까지 혈액이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장기들은 딱딱해지고 건조해지면서 기능 부전이 생긴다. 혈류가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가 발 뒤꿈치나 소화기나 똑같아요. 둘 다 말초예요. 말초, 즉 동맥의 끝단, 모세혈관의 가장 마지막 부분, 여기나 발 뒤꿈치나 가장 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여기도 차가워지고 여기도 차가워져요. 배가 차가운데 여기는 열이 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격이 생긴 거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상부는 열이 생기고 밑에는 차가워지고 서로 섞이지 않는 거죠. 열과 냉이 섞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분리가 돼 버리면. 왜? 열은 계속 위로 가려고 하고 차가운 거는 밑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진액 고갈로 하체 쪽, 하부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